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구가 내부 감찰에 돌입하면서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7일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울검사위원회가 지난달 당 간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울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는 관리 차오춘샤는 올해 내부 감찰 의제는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부정직한 표리부동한 자들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감찰 대상으로는 간부와 관리 모두가 포함되며 이번에는 중앙기울위원회가 무관용의 태도를 보일 것이고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부 감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대대적인 감찰 작업에 관련해 가지고 시 주석이 집권 후에 부패 사냥에 집중했지만 중앙기울위원회가 내부 감찰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벌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가 된 20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리시 당 중앙기울위 서기는 지난달 내부 감찰 캠페인을 개시하면서 중앙기울위부터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감찰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전국의 간부와 관리는 조직을 바로잡고 정화하고 동시에 내부의 썩은 살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기만적인 이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과 가장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부의 위반을 눈감아주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기울위원회 내부 통제 구조 강화를 촉구하면서 간부들을 엄격히 다루고 부패 관리를 처벌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은 사정기구 감찰에 이어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 92명을 부패 등의 혐의로 처벌했다 그러면서 유력 차기 지도자로 꼽혔다가 낭만 순정차이 전 충청시 당서기를 소환하면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 순정차이는 중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 2017년 10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를 수주일 앞두고 당 중앙위원직에서 해임된 데 이어서 쌍카이, 그러니까 당적과 공직을 둘 다 박탈하는 걸 이걸 쌍카이라고 하는데 쌍카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 7천만 원, 한 288억 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2018년 5월 정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아울러 자오정용 전 산시성 당서기, 솔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또 왕리커 전 장수성 정법위서기, 또 푸정화 전 사법부장, 류엔핑 전 기울감찰위원회 국가안전부 주재 기울검사, 감찰조 조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일일이 거명하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이샤오민 화룽 자산관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라오샤오민은 뇌물 17억 8,800만 유안, 한 3천억 원을 받았고 중국 여러 상대하고 혼인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2021년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그러면서 당 중앙은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고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숙청한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칭시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의 정홍 전 부주임이 사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서 낙마했습니다.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제기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부패한 전현직 고위 관료에 대한 사정을 호랑이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기울감찰위원회는 16일 심각한 기울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전 부주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경청년부는 정홍의 낭만은 올해 들어서 사정당국의 8번째 호랑이 사냥이 사례이고
또 양해 이후에 첫 번째 사례라 그러면서 1955년생인 그는 충칭 출신으로 충칭에서만 공직 생활을 하다가 2015년 충칭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에 오른 뒤에 2018년 1월 퇴직했으며 은퇴 5년여가 지난 뒤에 뒤늦게 사정대상에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청년부는 정훈 부주임이 낭만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그리고 순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와 업무적으로 교집합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경청년부가 언급한 보시라이는 2013년 부패 등의 제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까지 차기 대권을 놓고 시진핑 주석하고 경쟁을 했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순정차이 역시 중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혔었습니다. 이는 정흥의 숙청 역시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에서 보통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들어갈 때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되는 초대규모 사정 작업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감찰부서부터 전면적 사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권력의 핵심부부터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앙기울이 같은 감찰기구에는 시진핑파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파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시진핑 일파라고 말하는 시자진 외에는 사실상 권력 핵심부에서 다 내쳐진 상태입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계파 분배를 통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관례를 완전히 깨버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시진핑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대숙청 작업을 개시하면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대표적인 예시로 순정차이 전 충칭시 당 서기를 소환하고 동시에 숭리진 전 공안부 부부장, 또 왕리커 전 장수성 정법위 서기, 푸정화 전 사법부장,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사실 반시진핑파가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공안 또는 감찰기구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그동안에 이들 핵심 사정기구 안에 반시진핑파 색출에 나선 것이고, 이를 계기로 호랑이 사냥을 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사정 작업을 하면서 대표적인 호랑이로 낙인 찍힌 정흥 충칭시 전 부주임 역시 이미 은퇴를 했음에도 사정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영향권 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시진핑의 사정 작업은 그동안에 반시진핑파의 핵심들이 포진했던 지방정부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시진핑을 대적할 수 있는 인물들의 수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를 맡기 전에 다롄 시장, 랴오닝 성장 등을 지냈죠. 그때 그의 정치적 기반으로 인식되는 그 랴오닝 성에서는 2021년부터 2년간 전현직 공안청장 출신의 5명을 포함해가지고 7명의 고위 관료가 줄줄이 낙마해서 어느 지역보다 사정 한파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정흥 충칭시 전 부주임이 사정 대상으로 들어간 것도 결국 시진핑 주석 3년임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시라이와 순정차이 같은 이런 잔존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시진핑파의 척결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번 시진핑 3기의 특징은 반시진핑파는 더 이상 권력 핵심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에 저항할 생각조차 아예 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대적 사정 작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진핑 1인자를 기점으로 한 강력한 권력 피라미드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피라미드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아예 솎아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진핑 3기는 아마도 제2인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이 시진핑 주석이 1인자라면 총리가 2인자로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진핑을 대신해서 일부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모두가 오직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숙청하게 될 겁니다.
이번 양해를 통해서 시진핑 권력 기반을 재정비한 것은 앞으로 시진핑 외에는 어느 누구도 최고 권력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이유로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만은 이건 허울에 불과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대적인 사정 작업은 다시 한번 집중 통일 영도를 강력하게 다지기 위한 대청소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